겁을 먹거나 생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 조인호 팀장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인호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계약 썼던 것 중에서 네. 특이한 경험을 해서 저희 독자님께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는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계약했던 건 중에서 좀 특이한 저희가 이제 돌발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변수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뭐 약정사항들이나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 통해서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변수도 통제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불확실한 변수들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망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계약했던 것 중에서 갑자기 매도인 등기 의무자인데 그분이 갑자기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번히 발생하진 않지만 가끔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거나 생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를 해드렸던 물건인데 제 매수인분도 사실은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물론 매수인이니까 딱히 할 건 없었지만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께서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뭐 계약을 100건 이상 쓰긴 했지만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병원에 있어서 거의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계약하고 나서 정정하시다가 수수료를 막 깎고 금액이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잔금 때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가끔 저도 한 30-40건 중에 한 건 정도?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본 일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매도인 쪽 상속사들도 되게 많이 당황하는 일이니까 한 번 정도 내용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 매도인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진행 먼저 설명드리면 작년 중순에 계약했던 물건이고 2023년 중순.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초에 잔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매도인께서 잔금을 앞두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월 달에 돌아가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사망 직전까지도 통화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급격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좀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셨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등기상 소유주는 남편, 매도인 개인 명의였고요. 그리고 상속인 같은 경우는 아내와는 이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처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딸과 아들 이렇게 2명이 상속인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혼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와이프는 아예 지분이 없는 건가요? 네, 이혼 소송이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처한테 들어가는 비율은 없었고요. 다 아들과 딸한테만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잔금까지 기간은 약 한 달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매수인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 계약서상 매도인이 사망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사라졌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먼저 격려를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상속을 이유로 계약을 뭐 파기, 해제 혹은 뭐 물건의 인도나 잔금의 지급 이걸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게 그 다음 포인트였고요.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변호사, 법무사 자문을 다 구해가지고 본건은 잘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먼저 좀 보시게 되면 민법 187조에 보시게 되면 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서 처분하여야 한다. 매각하기 전엔 등기를 옮겨놓고 사망한 지 뭐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매각할 때면은 등기는 이제 바꿔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보시게 되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나 아니면은 뭐 계약이나 여러 가지 등기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고 등기 의무자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이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계약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존에 있는 계약서하고 좀 다르게 진행은 되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 내용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다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존 매도인 명의로
명의로 그대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상속에서 상속인 명의로 들어갈 거냐 이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 이전 절차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등기 이전하게 되는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등기 진행하는 거, 두 번째는 상속등기 생략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선 상속인이 등기를 먼저 마친 후에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잔금까지 기간이 남아 있거나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좀 원만하게 해결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먼저 해놓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생략하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점이 좀 빠듯한 경우 사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잔금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고 나서 이제 진행하게 되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사망 신고는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는 어느 정도 해놓고 중간 생략 등기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등기만 생략을 하고 바로 거기서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다라고 네. 하면은 최소한 2, 3일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전산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잔금일 하루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케이스도 최근에 저희 회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계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뭐 지연 이자 이 정도의 배상 한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지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서의 수정 같은 부분은 첫 번째 등기를 진행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케이스에는 상속인 명의로 계약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한 다음에 날인을 하거나 아니면 제작성을 해서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거래 신고 또한 새로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상속등기 생략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 명의, 망인 명의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여드리면 필요 서류인데요.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는 이제 등기 의무자, 매도인, 그러니까 망인이죠. 그 다음에 상속인과의 필요 서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쭉 보시게 되면 등기 의무자, 원래 망인이었던 그분의 필요 서류 보시게 되면 상속인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 관련된 이런 서류들도 필요하게 되고 대부분의 서류가 넘어가는 거는 상속인에게서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이 망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본인의 명의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통상적인 상황과 똑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쪽에 이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 매수인도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상속인 쪽에서 매각을 반대하면 어쩌냐 아니면 뭐 물건을 인도 안 하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자세히 좀 알아본 케이스였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서 이 상속인들도 똑같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포괄승계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또한 잔금을 수령해야 하는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잔금을 수령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변제공탁이라고 해서 잔금을 지급하는 채무에 대해서 공탁을 해놓고 이것을 자신은 채무를 이행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탁을 걸어놓고 이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계약이 무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법 설명드릴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 포괄승계인이나 상속인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무효의 가능성이나 뭐 이행 거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무효든지 나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계약하고 똑같이 처음에 매도자하고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만약 계약금을 2배를 주고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도금까지 지었을 경우에는 뭐 이자까지 더 플러스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그거랑 똑같이 행사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평소의 계약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계약 후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이런 케이스인 거고요. 간혹 가다가 저희 쪽에 이제 매도인을 주신 물건들 중에서 소유주가 사망했다.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보통 상속 같은 거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유주가 사망하시게 되면 그 소유주가 사망한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상속 등기를 거쳐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비과세 요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매가액, 장부가액을 상속 취득가액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아져서 영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에서 좀 적용해 보면 결국 상속세는 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도인이 사망하신 이후에 상속을 먼저 진행을 하고 양도하는 게 옳냐 아니면 상속을 그냥 받는 게 옳냐라는 거를 이제 따져볼 때 상속세와 양도세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상속 등기를 받고 나서 뭐 2, 3년이 지난다든지 하면은 가액이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도 그 구간이 낮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과세표준 구간이 이제 뭐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뭐 10%, 뭐
5억이 한 20% 이렇게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세표준과 세율들을 잘 비교해 가시면서 상속을 진행하실지 아니면 그 기간에는 빨리 매도를 하실지를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는 장부가액을 보통 받잖아요. 장부가액을 조금 낮게 해서 이제 상속을 받고 팔 때는 조금 비싸게 업해서 양도 차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끔 해서 팔면은 조금 절세의 요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상속세가 싼지 양도세가 좀 저렴한지는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물건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케이스가. 그리고 보유 기간이나 양도 세율마다 다 다르니까 매 케이스마다 세무사와 꼭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옳은 건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략을 조금 수립을 해서 빌딩을 매각하는 게 조금 절세를 할 수 있다. 네, 돈 벌려고 건물 샀는데 절세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절세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건물 매입하실 때부터 고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영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영도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출연하게 되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 또 한번 실제 겪었던 일을. 그때 제가 또 한 달간 많이 힘들었는데 네. 다행히도 잘 해결됐던 케이스가 있었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뭐 형사 변호사도 만나러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일은 잘 해결이 되긴 됐지만 한 달간 개고생하면서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을 유명인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데 알겠습니다. 맞는데 뭐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언급하면 또 이제 좀 그러니까 예. 그래도 뭐 흔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조현현 팀장께서 알려주셔서 좀 많이 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수를 앞으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변수들이 통제 가능한 변수들이 있지만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은 사실 중개사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이분도 계약 때 멀쩡히 들어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대비를 해놓으시면 맞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됩니다.